10년 후에 10배 이상 성장할 이 메타버스 산업,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미래 향후 전망과 그 다음에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로 꼽히는 탑5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를 제가 왜 보라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어마무시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야, 이제는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메타버스 이 기기, 그죠? VR 기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페이스북이 컨퍼런스를 할 계획을 이번 달 말에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그 기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죠. 왜 그러느냐? 일단은 당장에 메타버스 관련 ETF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메타버스만 하면은 야, 도대체 내가 뭘 투자해야 돼? 라고 막연하게 뭔가 내가 잡고 싶은데 막상 손은 안 가는 그랬던 분들이 메타버스 ETF가 생기니까 야, 이제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사람들의 지금 메타버스 ETF 출시를 이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페이스북의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사실상 내년에 구글과 애플이 이 메타버스 기기 출시를 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제가 메타버스 1, 2, 3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TV 현재 가장 인기 영상, 이거 보시면은 저 놀랐어요, 여러분들. 현재 이제 구독자가 거의 12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나 빠른 성장세 일단 감사드리고, 맨 밑에 인기 업로드 영상 해가지고 이 채널에 가장 많은 시청을 한 영상이 뭐가 있는지를 봤을 때, 야, 메타버스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1등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요게 조회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다시금 좀 해드려야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못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네, 기존의 메타버스 1, 2, 3부 강의 제가 또 기깔나게 했으니까 이거 못 보셨던 분들은 인기 영상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메타버스 사실상 10년 이후에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 대장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좀 총망라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메타버스를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 강의 순서는 항상 why, how, what, why, how 순서대로 되죠. 왜 why, 그 이유를 알고 how, 어떻게 그 투자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 what,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메타버스 왜 투자해야 되는가?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뭐라 그랬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딱 나오죠. 메타버스 왜 투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젊은 연령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두 번째,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 일단은 제가 최근에 또 공부했던 리포트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 리포트는 어디서 나온 리포트느냐? 어디? 교보증권에서 나온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한 좀 리포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면 메타버스는 뭐라 그래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활동?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메타버스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콘서트를 본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엔터적인 요소로 봤을 때, 그죠? 콘서트 게임 아니면 뭐 굿즈를 내가 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이템을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10대들한테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만들어지고 있죠. 핵심 이용층이 10대가 중심입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80%가 10대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서 전체 이용자의 67%가 10대입니다. 이들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주역이라는 거죠. 자, 원래 하나의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10대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10년, 20년 뒤로 성장을 했을 때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소비 계층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판이 커진다라고 본다면 10대들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도 말하죠. 10년 후, 20년 후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할 것이 분명한 만큼 메타버스가 향후 핵심적인 경제활동 플랫폼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이 됐느냐? 게임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로블록스. 이용자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 로벅스라는 화폐를 통해. 그래서 이 화폐는 환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가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콘서트나 여행, 회의 등 메타버스에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우리는 봐야 되느냐?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자, 제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강조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자, 향후 10개년 로드맵의 핵심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선정을 했고요. 근무 인력의 무려 몇 퍼센트? 20%를 AR, VR 사업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미래 사업으로 판단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미 지금 미국의 10대들은 유튜브, 페이스북보다 로블록스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아까 뭘 했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경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 이 소비 시간을 많이 확보한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은요, 이 유저들에게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사업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사업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이후로 충분히 어마무시한 성장과 함께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튜브도 어때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1일 평균 각 서비스 체류 시간 미국 10대 기준인데, 자,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압도하는 게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자, 틱톡과 유튜브가 인스타그램 이런 애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인 게 가장 큰 요인이 여기에서 지금 뛰어노는 즉 시청 시간, 즉 사용 시간이 많은 만큼 중간중간에 광고를 파고 들어가지고 이 광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마무시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로블록스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10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 향후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 어마무시한 파급력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로블록스 역시도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그 광고 모델도 하나하나 요소마다 파고들고 그 단가를 또 높이게 되고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충분히 또 미래에 굉장히 크게 좀 성장 전망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확산이 최근에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느냐. 사실 90년대 때부터 원래 메타버스 초기 모델이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때 확산이 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때 이제 PC와 스마트폰, 자, 여기도 보시면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그때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인터넷 혁명이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때 PC의 거의 전성기 시대가 왔었죠. 근데 그 시대 때 PC 모델로 메타버스의 게임이 하나둘씩 출시가 됐었는데 이때는 크게 성장을 못했어요. 왜냐면 새롭게 스마트폰, 모바일, 휴대폰 시대라는 혁명이 보다 빠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유저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다 여기 모바일 쪽으로 이동됐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했기도 했고요. 하지만 2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인 메타버스 혁명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10대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나 그래요. 10대, 우리 10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창 뛰어놀아야 되고 한창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 창구가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되고 제한이 걸리고 갇혀 있어요. 집에 자꾸 갇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상 세계로 가는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면서 뛰어놀고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크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하건 컴퓨터로 하건 마이크 연결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손쉽게 소통도 가능하게끔 열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내가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소통도 하는 이런 채널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이 여기에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라 그랬을 때 이 산업 자체가 개화기, 성장기, 화랑기, 퇴화기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 초반에 개화기 때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간다. 이러다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m에 따라서 주가는 그야말로 폭등하게 되고 여기에서 화랑기로 접어들게 되다가 서서히 꺼져가게 되는 게 산업의 사이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개화기라 그랬고요. 그죠? 본격적인 여기가 성장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화랑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퇴화기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개화기 때 좋은 기업들을 차근차근 바닥권일 때 모아놓으면 성장기 이후로 수익을 어마무시하게 키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과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여러분들. 자, 과거 이제 LNF 같은 경우도 보실까요? 과거에 2차전지가 개화기 단계 때 요때 한번 야,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앞으로 전기차 시장 올 거야. 올라갈 거야. 두고 봐. 했을 때 그때 한번 시세를 반짝 보여줬었죠. 근데 그러다가 본격적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성장기로 다가오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그죠? 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시절 때 개화기 때 딱 먹고 빠지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닥권에서 모아갔었다가 언제부터? 성장기 이후에 화랑기로 올라가는 시점 때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키워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닥권에서 모아갔었다면은 충분히 10배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됐었다라는 것이었고 LG화학도 마찬가지. 자, LG화학이 그야말로 이제 2차전지에서는 가장 1순위 대장주라고 꼽히는 종목이죠. 얘도 그때 당시 어떠한 흐름이었습니까? 자, 개화기 때 반짝 빼꼼 했었어요. 빼꼼. 나 이제 이 산업 본격적으로 커져갈 거야 하면서 이제 2배 정도 올랐었는데 자, 성장기 때까지 가로막혔었다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어떻게 된다? 주가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이때도 많은 이들이 이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너무 고점이야 라고 그랬어요. 고점이야. 너무 고점이야. 왜? 차트상 봤을 때 너무 고점이잖아요. 그죠? 야,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잡아?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 야, 씨, 말도 안 됩니다. 이때 잡았어도 충분히 4배. 지금까지 가져갔었다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8배, 10배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개화기 때 충분히 좋은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그랬을 때 향후 5년 뒤, 10년 뒤 때는 우리가 어마무시한 5배, 무려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알아내고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몸에 좋은 종목이 당장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요 계속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니까. 하지만 내가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이 보이고 이 좋은 기업의 기술력이 앞서 나가는 게 눈에 띄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모아갔다가 앞으로 수익을 5년 뒤, 10년 뒤 키워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접근하실 때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금식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적금식 투자. 내가 요 가격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충분히 매달 조금씩 사서 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내 노후를 위해 아니면 나의 자녀를 위해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지금 당장에는 빛을 보기 어렵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계좌를 진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영향가 있는 높은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산업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 산업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즉 메타버스라는 산업 자체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우리가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즉 빠른 데이터망이 필요하겠죠. 지금의 5G, 더 나아가서는 6G가 필요합니다. 그죠? 인프라가 깔려 있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게임 채널을 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자, 데이터망이 깔렸네. 야, 이 데이터망을 토대로 자, 저 멀리 있는 미국의 유저와 내가 만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그 공간을 바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또는 SNS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발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그 다음에 그 모였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콘서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엔터적인 요소, 즉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뛰어놀고 먹고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그 다음에 마지막, 오케이 좋다 이거야. 망 깔려서 연결시켜서 공간에 모여갖고 게임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요거 기기부터 장착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망이 깔려있고 아무리 플랫폼이 있고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도 내가 가서 놀 수는 없어요. 즉 과거의 PC, 과거의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 메타버스 세계로 갈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 매개체인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찌 보면은 요게 가장 우선시가 되겠죠. 디바이스가 없으면 애초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거기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디바이스가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 역시도 더욱더 성장에 대한 가속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게 디바이스 관련주 애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개화에서 성장기로 넘어간다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와 그 디바이스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 가장 또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지금의 카카오, 지금의 애플, 지금의 페이스북,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 그렇게까지 공룡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그 디바이스 내에 있는 플랫폼을 완성해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그 유저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좋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콘텐츠는 사실 경쟁자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히려 콘텐츠가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지금 일단 디바이스 완성되어 있고 플랫폼도 완성되어 있는데 뛰어놀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라고 해서 지금은 요런 애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산업이 더 성장 활황기로 간다면 오히려 디바이스랑 플랫폼 애들이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는 사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애들을 좀 짧게 먹고 오히려 이런 수익금으로 하드웨어 디바이스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 보시면 얘는 글로벌 메타버스 열풍이 시초입니다. 시초. 어찌 보면 얘 때문에 메타버스 열풍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유저 몇만 명, 몇억 명, 무려 1억 6,500여 명. 어마무시하죠. 월간 순 이용자가 요만큼이에요. 미국 10대들은 유튜브보다 무려 3배 이상 긴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블록스가 왜 이렇게 열광을 했느냐. 자, 이용자들로 하려금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임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이 파생되는 게임들을 누가 만드느냐. 로블록스의 유저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기 쉽게끔 샌드박스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한 거예요. 야,
너네 요 이제 샌드박스 플랫폼 안에서 너네가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어 봐봐 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너네가 만들었어? 오케이 좋아. 자, 이런 것도 너네가 만약에 게임을 만들었어, 너네가 만약에 옷을 만들었어, 너네가 만약에 무기 아이템을 만들었어. 근데 야, 요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너한테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줄게, 수수료를 줄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봐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유저에게 입장료를 수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료를. 그러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템 너가 만들어 유저들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라고 해가지고 로블록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의 현 시대의 10대들은요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는 게임의 개발에 관심이 있어. 근데 저기에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창구가 있네. 자,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야, 나는 좀 이제 미적인 감각이 좀 있어.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난 옷에 관심이 많으니까. 10대들이 만들었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사가네. 나한테 돈이 들어와. 야, 대박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화폐로, 로벅스라는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저들이 이 로벅스를 많이 벌었을 때 이거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환전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즉, 게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게임의 트렌드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현질을 했죠. 즉, 게임사에 내가 돈을 지불해가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게임사만 좋은 상황들이 나왔었던 게 전체적인 게임들의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내가 개발해낸 거를 팔고 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게임사가 가져가긴 하겠지만요. 즉, 공생하는, 상생하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미쳐 날뛰죠. 왜? 게임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마냥 이거를 반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버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으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야, 그만 게임하고 공부나 해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현실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 벌려고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10대들의 앱 이용 시간이 로블록스가 지금 압도적이다라는 거. 유튜브에 비해서도 무려 3배 이상 높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제작을 하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시청을 해서 제작사는 그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을 벌고 당연히 유튜브도 역시 그 광고에 따른 수익을 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가 나오면서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같이 돈 벌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로블록스도 역시 채용을 해가지고 더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니티는 AR, VR 게임 개발의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자, 컨텐츠. 얘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컨텐츠. 봤을 때 글로벌 서드 파티 게임 엔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면 탑 100 게임사 중에 무려 94개가 유니티의 고객에 해당된다고 해요. 자, 요 메타버스에서 어느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엔진이 필요한데 요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 엔진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니티라. 유니티의 요 엔진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게임의 탑 100 중에 무려 94개가 유니티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니티를 통해 만드는 게임사들이 많은 만큼 그리고 그 밑에 게임사들이 돈을 버는 만큼 유니티도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기준 앱 다운로드 월간 50억 회
와, 그런 다음에 게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뭘 할 거냐면 모바일, 태블릿, PC, AR, VR 기기에 활용되는 3D 컨텐츠 제작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성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AR, VR 기기 유니티 엔진 사용 비율, 도대체 VR, AR, 메타버스 세상에서 유니티라는 엔진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무려 70%에서 90%예요.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은 거죠. 유니티 없으면 이제 게임을 못 만드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메타버스의 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수많은 공룡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에 가장 진심인 기업이에요. 오죽하면 자, 올해 1분기까지 이 오큘러스 퀘스트 두 번째 버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량 460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는 요렇게 생기네요. 요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쓰고 요거 양쪽 두 개를 손에다가 잡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VR 기기예요. VR 기기. 가상 세계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드웨어 기기입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팔렸냐? 460만 대 누적으로 팔렸대요. 요거는 작년 기준 XR 시장 점유율이 53.5%로 소니와의 격차가 4배 이상인데, 자, 과거에 아이폰, 사실 애플도 현재 전 세계 시총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아이폰. 아까 봤을 때 요렇게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 시대가 왔을 때 여기를 선두해가지고 앞서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폰을 많이 세계적으로 쓰면 쓸수록, 그죠? 이거를 활용해서 부가적인 사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아이폰, 애플이 많이 앞서 나갔었는데 이때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당시 아이폰 초기 모델 분기 판매량이 100만 대, 200만 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의 오큘러스 퀘스트는 460만 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용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의 독보적인 시장 장악력을 점차 지배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VR 헤드셋 판매량인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떤 리포트냐면 유한타증권에서 나왔던 메타버스 첫걸음이라는 리포트예요. 요게 아까 거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고 좀 깔끔하더라고요, 보기에. 자, 봤을 때 얘는 어느 정도 비교적 컨텐츠 쪽이랑 플랫폼 쪽을 위주로 알려준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R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컨텐츠와 플랫폼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디바이스를 누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시켜내고 있냐면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즉 아까 제가 하드웨어, 디바이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 바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다. 근데 페이스북은요 VR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AR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VR, AR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VR은요 완전 가상이에요. 완전 가상. AR은요 초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현실. 자, 예시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거기서 어느 장비를 딱 착용을 했을 때 아바타라 가지고 내가 신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아바타 캐릭터가 나오면서 완전히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시대가 바로 VR이라는 겁니다. 아예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요 지구라는 껍데기가 있으면 지구라는 껍데기를 아예 둘러싸고 있는 가상 세계로 가는 게 바로 VR입니다. VR. AR은 뭐냐면요. AR은 초현실이에요. 초현실. 과거에 이제 포켓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지도 맵이 그대로 인식이 되면서 갑자기 화면에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포켓몬이 이 화면에는 나오는, 그게 바로 초현실이에요. 즉 현실 세계에 그 기기를 들고 기기를 장착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실 세계에 실제로는 없지만
가상의 물건이나 물체나 아니면 컨텐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초현실 AR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는요, 아예 이 아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요거를 차단해버려요. 아예 시각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시각을. 이게 산업용에서 적용되는 사례인데, 내가 요 기기를 만질 때 기기 앞에 요런 디스플레이가, 가상 디스플레이가 같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요거를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하나 딱 클릭했을 때 요런 이제 가상 화면이 새롭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안경을 착용을 했을 때, 요런 안경을 착용을 했을 때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에 가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AR입니다. 얘도 보시죠. 이 스마트폰을 딱 들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책이 있어요. 근데 책 위에 이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댔더니 현실 세계에 없는 요런 이상한 캐릭터가 나오는 게 바로 AR입니다. AR. 이해되죠? 가상 세계는 어떠한 세계? 완전히 이렇게 초현실적인, 완전히 현실 세계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뛰어노는 게 VR이다. 그래서 AR은, AR 기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AR 기기의 특징은 이 시각이 보여야 돼요. 시각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기 모델이 주로 안경 모델로 나와요. 안경 모델로. 시각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안경의 특정 화면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R은 안경에서 앞으로는 렌즈로 넘어갈 거다. 렌즈로. 왜? 이 전체 시각을 쫙 둘러싸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애플과 구글이다. 지금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근데 이 AR은 왜 그러면 오큘러스 퀘스트처럼 많이 안 팔리고 있느냐? B2B 사업을 하고 있어요. B2B 사업. 무슨 말이에요?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산업, 공정을 할 때 쓰게 되는 것들만 쓰고 있어요. 왜? 굉장히 무겁대요. 아직 경량화 작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이 아직은 초고성능의 고화질, 그 다음에 반응속도도 빠르고 이런 게 나와야지만이 우리 개인들이 또 실생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시각 자체도 다 차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좀 고화질의 성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R은 아직까지는 기기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요. 자, VR, AR 중에서 뭐가 또 전망이 좋으냐라고 본다면 AR이 좀 더 좋아요. AR이. 왜냐면 물론 더 먼 미래로 가게 되면은 이제 VR이 더 전망이 좋겠죠. 막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캡슐에 우리가 딱 누워갖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초현실 완전히 가상 세계로 간다면 VR이 더 크게 되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실생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보다 실생활에 녹여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AR 시대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공룡기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공룡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까의 그 인터넷 혁명에서 처음에 PC의 혁명이 나왔을 때, 자, PC를 깔았을 때 어떤 관점? 과거 PC 혁명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통해서 PC 생태계를 장악을 했듯이, 무슨 말이에요? 자, PC를 쓰려면 과거에 도스 있었죠? 도스? 그리고 윈도우가 있었는데,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고 개인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또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PC를 쓰려면 윈도우를 깔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통해서 PC 생태계를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한 거죠. PC를 내가 만들질 않아도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PC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누가 했느냐, 그런 것들을 구글과 애플이 했죠. 어떻게? 자, 애플은 일단 아이폰을 많이 판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판매했을 때의 운영체계, 즉 구글은 안드로이드, 애플은 iOS를 중심으로 독점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쓰게 되면은 안드로이드는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운영체제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은 반대로 iOS라는 운영체계 안에서 놀 수가 있어요. 자, 요런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면 뛰어놀수록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들을 쫙 빅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가적인 사업들을 떡떡떡떡떡떡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을 때는 구글과 애플이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됐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봤다시피 어떤 흐름이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 혁명이 나오게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아마 가능하다면. 실제로 오큘러스 퀘스트, 페이스북이 만든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독자적인 기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느냐? 과거에 이 VR 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스마트폰과 연결해야지만이, PC와 연결해야지만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이 오큘러스 퀘스트는요, 굳이 연결을 안 해도 요것만 내가 착용을 해도 가상세계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쉽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체계로 인해서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스마트폰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걸 쓰죠. 그래서 우리의 이동 반경이라든지,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우리의 검색 패턴이라든지, 우리의 SNS 소통 패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쫙 뽑았어요. 쫙 뽑아서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끼고요, 우리는 이제 일상세계로 돌아다닐 거예요. AR 시대가 오면. 그죠?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끼고요, 일상세계에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은 팔찌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애플은 반지 또는 어떤 걸 착용을 한다라고 해요. 즉 우리의 이 손 동작도 그들은 패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이동 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도 그들은 이제 쫙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그럼 무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시대에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스마트폰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죠. 특히나 운전을 할 때는 또 못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길 걷다가 스마트폰 또 안 볼 수도 있죠. 못 보죠. 그 다음에 씻을 때 또 못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 있을 만한 시간대가 많은데, 생각해보세요. 안경, 렌즈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거 잘 때 빼고는 다 끼고 있을 겁니다. 다 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모든 생활 패턴을 얘네들은 우리의 시각과 행동 패턴들, 그 다음에 요런 손짓까지도 다 하나하나의 알고리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로 쌓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향후 5년, 10년 이후로는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조만간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누가 이런 디바이스를 먼저 만들어서 뿌리고 있느냐, 누가 이런 디바이스를 토대로 플랫폼화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했었던 것처럼, 애플이 iOS라는 운영체계를 뿌렸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운영체계를 뿌렸었던 것처럼, 그런 뿌리는 것들을 누가 잘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뿌리기 때문에 돈은 되진 않지만 향후에 점유율을 쫙 확보한 이후로는 얘네가 그냥 지금의 카카오처럼 그냥 뭐든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쇼핑, 그 다음에 택시, 뭐 미용실, 골프 등등등등,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의 패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특정 기업의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부가적인 사업들로 인해서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기술력이 기업 간의 사업은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경량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다. 근데 이 흐름이 뚫리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충분히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오케이. 내년에 구글과 애플도 이 AR 기기를 출시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얘네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페이스북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선점에 대한 경쟁입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서 기존의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애초에 시장을 선점해 놨던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라면 페이스북은 달라요. 페이스북은 기존에 선점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만큼은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고 있고 막대한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투자가 어마무시한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성과가 나고 있지 않고 당장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크게 뛰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투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XR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첫 단계는 뭐다? 첫 단추가 바로 이 디바이스 개발이라는 거예요. 디바이스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게 진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요. 글로벌 VR 시장 규모가 19년도 대비해서 24년까지 봤을 때 연평균 36.9% 성장할 것이더라고요. VR 게임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2.7%의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R 게임 이쪽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VR 디바이스의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는 VR의 대중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 일단 VR 계속해서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VR 그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디바이스의 뛰어난 성능 개성도 있었지만 판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던 것도 큰 이유였다. 그래서 VR 디바이스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을 본다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거의 절반 아니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게 역시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현저히 가볍고요. 그죠? 해상도 역시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팔까요?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의 돈을 벌 생각보다도 5년 뒤, 10년 뒤 완전히 이 시장을 잠식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2단계로 접어든다면 XR의 산업 적용 전반과 AR 중심이 사실상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기업들은요 가상세계에서 얘네들이 뛰어노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좀 어렵고 현실 세계에서 초현실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현실 세계,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상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에 내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큘러스 퀘스트 요거 착용을 해봐봐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손 씻거나 밥 먹거나 TV 보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일하거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AR은 달라요. 내가 안경을 끼고 있거나 렌즈를 끼고 있을 때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서 내 생활 패턴들을 쫙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AR 기기의 보급화가 필요합니다. AR 기기의 보급화.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AR 기기의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평균 성장률 자체도 AR 시장 규모가 아까 VR보다 더 크죠. 그죠? 그래서 AR은 아까 뭐라고요? 현실 세계의 가상 컨텐츠를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R, MR은 장기적으로 모바일에 집중되었던 기존 생태계를 재편할 새로운 인프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렌즈만 끼고 다녀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무겁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안 들고 다니지, 그죠? 이제 스마트폰은 점점 하향 산업이라는 거야, 하향 산업. 요런 이제 AR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발은 돼야 돼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쓰게 하겠지만 개발된 이후로는 AR을 쓰겠죠. 이거 보시면 AR 디바이스 출하량 자체가 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YOY 대비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45.5%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 무려 25년까지. 와우. 와우. AR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향후 5년까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5년까지는. 오케이? 왜 무려 145.5% 성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를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그 밑으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얘네가 따라가고 있다. 누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는 두고 봐야 된다. 그들을 투자해야 된다. 그죠? 그런 애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슈,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고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야각이 360도 다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역시도 싸져야죠. 최소한 오큘러스 퀘스트 정도는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그 B2C 컨텐츠 즉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또 많아져야지만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겠죠. 이런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향후 1, 2년 안에는 충분히 승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R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AR이 성장을 했을 때 동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기업들은 누가 있는데 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SDK, 즉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AR 앱 제작에 필요한 저작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PI 모음이다. 누가? SDK가. 오케이? 자, 요거를 누가 하느냐예요. 자, 무슨 말이느냐? 내가 만약에 애플이 요거 렌즈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렌즈를 끼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 렌즈를 낀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렌즈를 꼈을 때 엔터적인 요소들이 나와야 돼. 사람 간의 소통, 아니면은 메신저, 아니면은 게임, 아니면은 뭐 공연, 이런 요소들,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 뭐냐? SDK라는 거예요. SDK. 이걸로 인해서 그 앱을 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바일 앱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이 공개한 다양한 오픈 API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요 AR SDK 시장 역시 높은 수준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대비 공급자가 적고요.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애플과 구글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료로 배포하고 있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기업 맥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맥스트.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 하나 맥스트예요. 맥스트. 두 번째는 이제 AR인데 AR이 좀 더 유망하다. 좀 더 유망하다. 근데 여기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누구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뒤따라가고 있는 게 누구다? 페이스북과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누구? 구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또 별표 제가 2개 칠게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요 별표 3개 쳐야 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일단은 페이스북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엔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게임 엔터 이렇게 좀 각각 나눌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애플 컨텐츠 제작의 플랫폼. 그래서 컨텐츠 쪽으로 봤을 때 컨텐츠 플러스 플랫폼을 본다면 요거는 누가 있다? 지금 맥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맥스트. 그래서 요것도 별표 하나 가져갈 수 있겠죠? 맥스트. 자,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별표 2개를 쳐놨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기업 얘기가 나옵니다. 자, 3D 인터랙티브 컨텐츠 제작 역량이 될 것이다. 아까 이제 여기 이 리포트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향후 컨텐츠 산업 관점에서 핵심 역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좀 더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XR 저작 도구들을 개발해 이미 에셋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XR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시장 선점 속도가 빠를 것이다. 또한 3D 컨텐츠 저작 도구의 문법과 언어에 익숙하고 활용 및 제작 레퍼런스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산업으로는 누가 있다? 게임 및 VFX 업이 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요거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게임 및 VFX 애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R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유니티라는 기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니티. 그 다음에 에픽 게임즈인데 얘는 비상장이고 우리나라 맥스트가 있는 겁니다. 자, 고로 여기에서 누가 또 있다? 유니티가 있다. 유니티는 아까 또 우리가 미국 기업으로 봤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유니티. 오케이. 그 다음에 3D 그래픽 엔진 활용 역량 보유한 기업. 그래픽 역량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에선 일단 게임 애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VFX 같은 경우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다. 자이언트 스텝. 자, 그래서 자, 요거 애들을 일단은 초기 시장 경쟁 우위를 플랫폼 기업 관점에서 잡을 요소는 디바이스 개발 속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든 AR 기기 만들려고 그렇게 돈 쏟아붓고 역량 인력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VR 선두 기업 누구라고요? 페이스북. AR 선두 기업 누구?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은 별표 3개씩 쳐놔야 돼요. 얘네들은 별표 3개씩 쳐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구글은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랑 페이스북은 핵심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다. 얘네들은 진짜 지금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와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 인터넷 시대랑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교육도 보시면 자, 어떻게 해요? 교육은 선생님이 딱 앞에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는 어때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 화면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화면에 띄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누가 조는지 누가 안 조는지 화면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교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질문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근데 쇼핑도 마찬가지. 자, 쇼핑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PC로 내가 옷을 사고 싶어서 옷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치수가 맞는 것인지 컬러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하고 나서도 어디로 넘어가요? 당근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막상 입어봤는데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화면을 딱 띄워놓고 내가 야, 나 요거 사고 싶은데 내 옷에다가 지금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이 옷을 실질적으로 내가 착용을 했을 때 어떤 핏이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딱 봤을 때 맞다? 그러면 구매하기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편리하고 효과적이게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시설을 기존에는 출장해가지고 막 관리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NFT가 뭐냐? NFT는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뭔 말이야 이게? 아우 정말. 자, NFT는 토큰 한 개의 가치가 모두 다르대요. 토큰 한 개에 대한 가치와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술작품, 게임 아이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등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이더리움은 모두 같은, 즉 교환이 가능하지만 다른 개념. 그러니까 NFT는 뭐냐? 요런 고양이가 있고 요런 고양이가 있고 요런 고양이가 있고 요런 고양이가 있대요. 각각의 고양이는 품종과 성별이 모두 달라 1대1로 교환이 불가능하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요렇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활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예술 작품을 사고 팔거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사고 팔거나 할 때 요 NFT라는 토큰을 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국내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와 NFT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든 게임, 내가 만든 아이템, 내가 만든 옷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화폐로 인해서? 로벅스라는 화폐를 인해서. 로벅스라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 화폐라는 거예요. 요걸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딴 걸로 안 돼. 그죠? 근데 다만 요거를 환전해가지고 실제 내 화폐 가치가 있는 돈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내에서는 로벅스라는 화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하나의 토큰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게임사들이 요거를 접목시킨다라는 거예요. 접목. 자, 펄어비스, 그 다음에 최근에 위메이드가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이죠. 자, 위메이드가 무려 8월 말부터 지금 현재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주가가 200% 300%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미르4라는 게임이 엄청 대박이 터졌는데 자, 미르4 글로벌 성공으로 시총 4조 원 시대를 열었대요. 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일단 인기가 많아. 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돈 쓰는 게임이 아니라 돈 버는 게임이에요. 돈 버는 게임. 게임하면서 돈 버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인기가 있다. NFT 게임 거래 규모가 9월에만 무려 7,640억이다. 게임 내 흑철이 필요한데 이 흑철이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구입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을 위메이드는 NFT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NFT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토대로 게임 유저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허. 자, 근데 펄어비스도 이 도깨비라는 게임을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했는데 요렇게 게임을 출시했거든요. 요거 해보시면은 이 화질이 말도 안 돼. 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화질은 대박인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 NFT만 도입을 하면은 더 대박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NFT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야. 아직은 몰라. 근데 기대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게 확실시 되면은 또 펄어비스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위메이드가 요렇게럼 급등을 했거든요. 펄어비스도 좀 따라가고 있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게임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 중인 NFT 시장 거래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무려 올해 상반기 거래 규모가 2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182배 성장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코인 시장이 또 그만큼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는 코인이 야, 이 코인으로 너 뭐 할 건데? 야, 현실 세계에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 가지고 너가 왜 사? 이거 투기야. 하지 마. 라는 인식이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어요. 올해부터는 코인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코인 시장의 투자금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이 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즉 NFT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어마무시한 성장세죠. 자,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가 만난다면 더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유저 간의 거래를 할 때 NFT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NFT가 충분히 재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품, 게임, 스포츠, 수집품, NFT 성장 기대가 되면서 이거는 메타버스 NFT 모두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주로 사고 파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인 이벤트. 자, 이런 것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자,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판대요. 대국을. 실제로 경매로 인해서 62더리움에 낙찰됐대요. 이런 걸 사고 팔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게임입니다. 게임. 이게 제일 만만하죠. 자, 게임상에서 뭐 캐릭터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 요즘에 이 시장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어요. 예술 작품을 사고 파는 거예요. 디지털 아트를. 요거를 또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집품. 수집품 뭐 신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NFT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위터 창업자가 첫 번째 트윗을 한 거를 또 판매를 했대요. 그 다음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과거 농구 명장면들, 선수 카드 이런 것들을 또 사고 판다고 합니다. 게임사들을 볼 때 위메이드가 대박을 쳤었던 것처럼 일단은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NFT가 도입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위메이드는요,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 중에서 요 NFT에 가장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요거를 게임에 도입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2의 위메이드가 될 만한 게임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쫙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 게임빌과 컴투스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컨텐츠 등 다양한 기업에 적극 투자를 나서고 있대요. 이번 달 어제 나온 거예요. 그 게임빌과 컴투스 투자를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만 지금 잡히겠죠. 근데 주목할 필요성은 있어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아무래도 가장 2순위가 아닌가 싶은데 게임빌 위메이드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깨비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디파인이 과거 디파인 아트라고 불렸던 NFT 소셜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펄어비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도 역시 마찬가지. 자, 넷마블도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에 육박하는 넷마블 핵심 자회사 넷마블 FNC가 메타버스 휴먼 기술 확보에 주목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진출을 위한 메타 휴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게 넷마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서도 최근에 메타버스 산업에 총 3,500억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본다면 부가적으로 자, 컨텐츠를 바라봤을 때 세 번째가 게임사. 게임사 여기 있구나. 게임사를 바라봤을 때 앞서 나오는 게 위메이드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펄어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세 번째가 지금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 그 다음에 넷마블. 요 정도는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오케이? 아까 이제 자료를 봤을 때도 자, 넷마블은 손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다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얘는 도깨비, 요게 메타버스 요소 접목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어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가 VFX 기업 위즈윅 스튜디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로 등거를 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최대 주주가 컴투스예요. 그래서 얘는 게임사도 있지만 VFX로도 엮일 수 있을 만한 게 컴투스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넵튠도 볼 수 있긴 한데 넵튠은 워낙 이익이 안 좋아서 그냥 뺄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에 주봉상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요거를 그대로 올렸을 때 이런 추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추세 매매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세 매매 눌리면 잡을 수가 있겠죠. 8만원 이하면 땡큐일 것 같아요. 얘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10만원대 저항이 잡혀있는데 요 라인을 뚫어버리면은 윗구간 매물이 없기 때문에 탄력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게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도 최근에 어때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빵 뛰어 올랐죠. 얘도 큰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락 추세를 깼어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깨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추세를 이런 식으로 끄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끄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왔을 때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사는 게 좋겠다. 가능한 6만원 구간이면 사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하시면 좋겠다. 얘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사실 양호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에 대한 성장세도 눈에 띄고요.
네, 컴투스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의 재료가 있다라 그랬죠. 올해 대비 내년 실적 성장세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PER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예요. 컴투스. 근데 이제 위직 스튜디오 플러스 이제 게임사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자, 쌍봉 맞고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10만원 구간대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쌍봉 요 아랫라인 14만원대, 18만원대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매도하는 전략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도 요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11만 5천원 라인. 그래서 12만원 아래 여기 구간에서는 좀 잡아볼 만한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별로 단기적으로는 공략해볼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그 다음 컴투스 요거 두 개는 좀 간식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10년 후에 10배 이상 성장할 메타버스 산업 자체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죠? 분명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가장 우선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디바이스가 먼저 깔려야 된다고 했어요. 디바이스가 상용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페이스북 주목을 하라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목을 하라 그랬습니다. 해외 기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애플과 구글은 출시 이후의 흐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관심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는 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게임으로 들어왔을 때, 엔터로 들어왔을 때 국내 게임사에서는 지금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느냐? 위메이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펄어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누가? 그 다음이 뭐 컴투스, 그죠? 그 다음 넷마블, 그 다음에 NC도 기술력은 있는데 얘네가 활용을 잘 못해요. 일단 관심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빌 정도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로는 누가 있냐? 엔터로는 일단 하이브가 국내에선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M. 그 다음에 YG예요. 그 밑에가 JYP입니다. 자, 엔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엔터로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 플랫폼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요.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요. 신곡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굿즈 판매를 합니다. 앞으로는 콘서트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이 엔터의 아이돌 팬인데 내가 이 아이돌의 신곡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돌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아이돌의 콘서트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하이브는요, 요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하이브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안에 블랙핑크도 초빙을 했고요. 해외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초빙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요거를 실질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SM은 자회사 디어유가 이런 또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지금 카카오가 사실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또 포기를 했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CJ ENM이 뭐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몰라요. 근데 만약 카카오나 CJ ENM이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디어유를 더 활용할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SM도 또다시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는 당장에 누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겠냐면 XR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플랫폼 안에 갖춰 놓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외 기업으로는 유니티가 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그래픽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인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게임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VFX라고 해가지고 고성능의 어찌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그러니까 특수효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을 고성능 고화질로 만들고 되게 진짜 초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력이 자이언트 스텝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는 사실 가장 후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인프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주항공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주항공, 제가 우주항공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결국엔 데이터망을 쫙 깔아야 되는데 5G, 6G 망을
각 국가에 찾아가가지고 깔기가 어렵다. 우주항공으로 그냥 위성 딱 띄워가지고 위성 하나만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메타버스 대장주 그럼 탑5는 누가 될 것 같느냐? 일단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메타버스 그 해외 ETF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누가 있느냐?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해외 메타버스 ETF 구성 종목 중에 비중이 높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비중이 7.9%나 됩니다. 반도체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유니티가 있어요. 비중 7%, 4.8%. 그 다음에 이제 로블록스가 있죠. 플랫폼, 게임 플랫폼. 얘가 6.7%.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터넷 쪽으로 해가지고 비중 6.8%. 그래서 요 5개 기업은 제가 과거에 해외 주식 탑5를 알려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또 뭐가 이제 저는 좀 좋게 보이냐면 맥스트. 맥스트 좀 좋아 보이는 맥스트. 그 다음에 게임사 쪽으로는 펄어비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잡고요. 제2의 위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펄어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 5개는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맥스트 관련해가지고 리포트 잠깐 보여드리면, 자,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플랫폼 기업. 그래서 주요 수용 모델이 80%가 산업용 AR 솔루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R 플랫폼과 공간 기반 AR 컨텐츠 플랫폼으로 수익 모델을 확보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AR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터적으로는 하이브도 되겠죠. 하이브도 지금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브도 더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NFT가 돼야 돼요. NFT. 그러니까 자체 발행 코인, 이게 있어야 돼요. 로블록스에는 로벅스가 있는 것처럼, 위메이드에는 아까 뭐였죠? 위믹스 이런 애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화폐가 있으면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차트를만 좀 볼게요. 유니티래. 맥스트. 자, 맥스트가요, 상장 이후에 일봉상 봤을 때 3연상 갔었어요. 3연상 갔었다가 상장가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갔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200%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거래량 쫙 마르면서 바닥을 잡고 있죠. 그러다가 이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죠.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국내 ETF가 출시가 되면서 수급이 붙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잡느냐?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는 최소한 쌍바닥 잡혀야 돼요. 여기 고점이 언제 찍힐지 모르겠지만 요 고점이 단기적으로 찍힌 다음에 쌍바닥, 거래량이 쫙 말라갔다가 저점이 잡히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고점을 뚫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잡아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고요. 바닥권에서. 얘가 지금 시총이 4,700억이거든요. 근데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아까 다른 분야긴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상장 이후로 얼마나 올라갔느냐, 얘가 400% 올라갔는데, 자, 바닥 찍은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얘가 시총이 얼마냐면 8천억 800억이에요. 8,800억. 근데 얘네 둘 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흑자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흑자가 아닌데 이후로 성장할 만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이 8,800억이라고 했을 때는 맥스트가 현재 시총이 4,700억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국면이 열려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국내외 메타버스 대표 기업들 밸류 이제 측정한 건데, 여기에도 자이언트 스텝 나와 있고요. 그죠? 로블록스 나와 있고요. 페이스북 나와 있고요. 유니티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서는 보세요.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 적자였어. 올해부터 흑자, 그 다음에 내후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꾸준하게 늘어나요. 정말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PER도 사실 가장 저평가예요. PER이 다른 애들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7, 45, 55 이런데 페이스북 21 제일 저평가예요. 제일 저평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실적 성장하고 있는 기업.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흑자입니다. 내년부터 흑자. 올해까지 적자예요. 내년부터 흑자고 흑자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 알겠죠? 주가 흐름보다도 시총을 좀 대비시키면서 보시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넥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총 7, 8천억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 말고 요 라인을 뚫어줄 때나 아니면은 다시 쌍바닥 잡고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모아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아까도 얘기했고 하이브를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익 중인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얘도 보시면은요 최근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매도하는 포지션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익절하실 분들은 현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시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10년 후에 10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메타버스의 산업 전망과 또 그에 따른 핵심 기업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영상에서 메타버스 1부, 2부, 3부 강의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에 대한 좀 전반적인 또 교육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핵심 기업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이걸 통해서 쫙 한번 복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때 이제 알려드리지 않았던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의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의 투자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큰 재미가 없겠지만 향후 5년, 10년에는 우리의 계좌를 정말 두둑히 챙겨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기업들 각자 또 잘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 이 OS 즉 운영 체계, 그 다음에 플랫폼, 여기에 얼마나 또 많은 인구를 확보를 하고 앞서 나가느냐,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어떠한 기업들이 앞서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기술력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사실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ETF 요거까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의 이 시장이 산업이 개화 단계, 초기 단계일 때는 특정 기업들 하나, 두 개 정도에 투자하기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안정적으로 ETF를 모아가는 투자가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또 ETF 강의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또 긍정적으로 또 행보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메타버스로도 큰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감사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요 제가 수익의 기운이 푹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